네, 양시장 수급 상황 양호합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해서 사고 있고요. 뭐 누구 하나 더 많이 산다기보다는 비슷하게 거의 1,000억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자, 2,490포인트인데요. 오늘 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정리해 보죠.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오늘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전장 키워드 한 방 쏴주시죠. 네, 시장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일각에서 자꾸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도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미 정책에서 한번 실패를 했는데 경기 둔화를 일부 용인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지 경기 침체 용인하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굉장히 좀 고평가, 그 건설주, 고PER주, 성장주 이런 쪽들 가릴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탄력이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봉 굉장히 예쁘게 지지받고 올라서면서 지금 9월 달에 정고점을 가뿐히 넘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사실상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이제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5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3단계부터 이 자율주행, 주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사실상 완벽한 자율주행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의미 있게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3단계는 돼야지만 시스템의 통제권이 시스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내부에 카메라라던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시연을 하려다 보니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좀 더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겠죠. 그런 인프라의 구축은 이제 5G, 고속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빠른 속도로 사물의 어떤 정보라던가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차량과 시스템이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텍스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글쎄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테슬라 쪽이 예전에는 사실상 주행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 구글의 웨이모라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써 자율주행에서는 앞서 나가는 선도업체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변했죠.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친환경차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에서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여줬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가팩토리를 만들면서 많이 차량들이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주행거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주행거리들 그리고 실제 교통 환경하에서의 흐름들이 다 수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가 꽤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카메라, 렌즈 이런 쪽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달된 기술인 레이더, 라이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 검토하고 실질로 이제 자율주행의 그런 것들을 테슬라에서도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구글의 웨이모 쪽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면은 카메라도 들어가 있지만 레이더, 라이다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내에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그게 빅데이터와 그리고 향후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AI까지 붙으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선제적으로는 5G의 전 세계적인 구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 모트렉스 여전히 7에서 8%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스테크가 6%가량 상승 중입니다.
거기다 그 밑으로는 인포뱅크라던가 넥스트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1에서 2%대 강세 흐름을 역시나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늦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자율주행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숫자를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모터엑스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의 관점을 잘 체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하자면 자율주행, 평소에도 좀 자주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5G와 대한 얘기, 그리고 관련주로 모트렉스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오후장에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바로 연결해 주세요, 차장님. 네, 오후장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일단 오후장에서는 속도 조절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아까 드렸던 초반에 시장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일부의 약세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속도 조절을 할 뿐이지 여전히 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이 왜 올라가야 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얘기죠. 이게 신규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그들 말 그대로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하를 해야지 신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 없는 건가요? 없는 거 아니죠. 잠깐 피신해 있는 겁니다. 어디로? 안전자산으로요. 그래서 그런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금리 상승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신호를 계속 연준에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돌아오는 데다가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유동성으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 금리 계속 올리는데 무슨 주식이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론에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주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단에서는 동부건설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동부건설 우선주도 같이 들어갔죠. 거기다가 서한 같은 종목도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률 상위는 이제 중소형 종목이에요. 아쉽게도요. 신원종합개발, 지능기업, 농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것들이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소형주만 테마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DL건설 같은 경우가 7%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윗꼬리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너무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문제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들 자체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어떤 주택 보급 1년 차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라든가 모듈러 주택 이런 쪽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태영건설도 8%대 강세, 신세계건설이 6%대, 그리고 그 밑으로는 KCC건설, 동원개발 이런 쪽들도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대형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게 그 밑으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일단 속도 조절론을 얘기해서 이런 게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급등했을 때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중장기로 놓고 보면은 이 또한 인플레이션도 지나가면서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너무 떴을 때 접근하다기보다는 약간 일반 투자자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있지 않은 때, 조금 조용할 때가 되겠죠. 그런 때 조금 차근차근 모아가신다. 그것도 시총 상위, 저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작은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급등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돈이 있는데 이제 안전자산에 가 있을 뿐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어서 시장을 떠난 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차장님하고 의견 같거든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건설하고 폐기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건설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 오후장에도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